이런 배심원들은 뭘까요? 당연하게 믿을 가능성이 없죠. 하더니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이 공개됐다 그러면 하도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지 결국은 뭐 에세이나 MBTI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뭘 또 결정해야 돼요? 결국 정부가 결국 검사죠. 검사가 과연 그 증거를 없애느냐, 그죠? 없애느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정부 검찰 입장에서 뭘 하는가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검찰이라는 것은 입장에서 뭘까요? 뭐 공개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파일 속에 특히 피고의 변호인들은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비록 그 정보 자체가 한마디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우리가 규율되는 건 아닐지라도 뭐 일단 피고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그 파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블레이디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이게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것이냐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수사관이 한마디로 검찰이 공판 전에 피고한테 제공하지 않았던 이러한 무죄 증거들을 수사관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수사관이 그러한 무죄 증거를 공판 전에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다. 브래디 입장에서 뭘까요? 브래디의 이런 판례의 어떤 이 바이레이션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 위반이죠. 위반 사례. 판례 위반 법률 위반이죠.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났어요? 이러한 증거 그죠?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 의도적이냐 과실로 인한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브레디 바이레이션이죠. 이런 것이 뭘까요? 결국 뭘까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도 않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서프레션 자체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멸한다, 인멸을 감추는 거죠. 뭐 우리가 공개는 안 한 거니까 증거를 억제하는 것, 감추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의도적이든 과실로 인하든 간에 브레디 바이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만에 하나 오픈 파일 퍼니시 누구든지 뭐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고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뭐 변호인 자체가 그죠?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의심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할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뭘까요? 자, 추가적인 그런 탄핵에 해당되는 증거들을 유보했다라는 것을, 그죠? 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것 같지 않다는 뜻이 그건 무슨 뜻이죠? 뭐 이런 오픈 퍼니시, 한마디로 검찰 측에서 오픈 파일 퍼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채택했으니까 이건 뭐 누구든지 원하면 네가 열람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뭐 추가적으로 내가 뭘 감춘다든지, 그죠? 그런 탄핵을 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유보되어 있다든지 누구든지 그걸 우리가 수상히 여길 건 없잖아요.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검찰 측이 그렇다 그러면 그 검찰 측에서 뭘까요? 사실 오픈 파일 폴리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피고라는 것은 그죠? 한마디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그 검찰의 파일에 있지 않았던 경찰의
그런 상충된 그죠? 서로 다른 진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그죠? 이유가 별로 없었죠. 당연하죠. 그죠? 보게 되면 이미 뭘까요? 검찰 쪽에서는 다 이미 이 파일을 오픈 파일 폴리시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구지 공개적인 거니까 뭐 어느 시점에 가서 뭐딱 두져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다 믿고 하는 거니까 윤리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쪽에서 오픈 팔리시니까 사실상 정확히 따지게 되면 뭐 경찰 측에서 수사관들이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을 그 진술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측에서도 결국은 뭐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검찰의 오픈 파일 폴리시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결국 상대방인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이미 뭐 공개된 자료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의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죠? 없다. 당연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증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냐 핵심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 이 배심원 자체가 그런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제공됐다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harmless error처럼 뭐 증거 주어져도 뭐 그 재판 결과에 아무 도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러한 피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죠? 유리한 증거를 억제했을 때 그죠? 억제했을 때 이러한 핵심 증거의 중요성이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뭘까요? 종합적인 것이다. 통합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것이다. 통합적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의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피스 바이 피스니까 하나씩 그런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그 모든 뭘까요? 이러한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그죠? 증거들을 어떡해요? 누구한테 제시해요? 증거들을 밝히는 그죠? 증거들을 밝혀주는 그런 누중된 그 의무라는 거죠. 누중된 의무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떤 증거라는 게 하나 파편식으로 하나씩 제시돼 가지고 요건 그렇고 B는 그렇지 않고 C는 그렇고 D는 그렇고 뭐 E는 그렇지 않고 뭐 F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컬렉티브 원이죠. 이게 바로 cumulative obligation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어떠한 다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로 하여금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해요? 그 증거를 내가 유보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어떤 증거의 한 부분들 자체는 어떤 각각의 하나의 증거 자체는 별 표시가 안 난다. would not make a difference.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면서 증거를 유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속셈이 있다는 뜻이죠. 이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죠. 따지게 보면 우리가 속을 터놓고 우리가 피고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자세는 아니죠. 좋은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문제의 증거라는 것은 하돈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증거였다. 따라서 국가에서 억제한 것이다. 아니에요. 국가에서 억제하다. 또한 우리는 다시 판시하는데, 국가가 검찰 측에서 그러한 정보를 피고한테 적절한 시기에 제공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돈의 어떤 유죄의 증거는 아주 거의 없다.
포스팅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소위 모건의 증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돈이 강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대한 진술 내용이었고, 또 모건의 과거에 불일치된 진술 내용이죠. 경찰에 한 것이 충분하게 믿을 만하다. 내면적으로 배심원자 트리가 이러한 증언 내용들을 들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돈을 유죄로 하기에는 굉장히 망설여졌을 것이다. 그런 거죠. Would likely have been more hesitant. 더 망설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의 공개라는 것은 아마도 결국 이러한 사건의 결론에 충분하게 영향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증거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돈 자체가 이러한 국가의 혹은 검찰의 그런 증거의 억제, 그죠? 증거의 인멸 의도의 그죠? 상당히 편견된 것이다라고 이제 발견했다 한 것으로 이제 사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결국은 파기환송된 그런 케이스죠. 파기환송된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죠? 다음 시간은 또 스테이트 캡이니까 결국은 뭘까요? 다음 시간도 결국은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제 형사 소송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슈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절차법상의 그러한 중요한 우리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